지난번 영상에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개봉에 앞서 역대 모든 시리즈의 줄거리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터미네이터 작품 속에 등장한 진정한 주인공이자 말 그대로 터미네이터, 즉 인류의 종결자라고 불려도 부족함 없는 매우 강력하고 끈질긴 로봇들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콘텐츠를 제작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위한 터미네이터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네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군사 방위 목적으로 제작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스카이넷 프로그램은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며 잘못된 오류로 인류를 적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핵 전쟁을 발발하게 되고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마저 제거하고자 인간 살상 기계인 터미네이터를 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인간을 죽이기 위해 탄생한 기계란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터미네이터의 기종에 관하여 구형부터 신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된 터미네이터는 T1이라는 모델인데요. 터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에 등장하며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외형과 레일 바퀴를 이용해 움직이는 육중한 기종입니다. 양팔에 장착된 게틀링건으로 타겟을 공격하지만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기종들에 비해 큰 위협이 될 만한 기종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한 장면으로 터미네이터 4편 미래전쟁의 시작의 초반에서 엑스트라 역으로 아주 잠시 모습을 비추지만 존 코너와 일행들의 화기에 단순히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다음은 시리즈 넘버를 훌쩍 뛰어넘어서 T60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의 외형이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이며 T600에 관련된 내용은 터미네이터 1편에서 카일 리스의 설명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설명에 따르면 고무 피부를 가지고 있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통해 T600은 인간의 외형을 하고 있으나 커다란 덩치와 어딘가 어색한 피부로 인해서 인간과는 확연한 다름으로 쉽게 적발되었던 기종으로 추정됩니다. 터미네이터 4편 미래전쟁의 시작에서 T600의 모습이 자세하게 등장하는데 물론 하반신이 파괴된 상태이긴 하나 단순 화기로 제압되는 모습을 통해 뼈대의 내구성이 T800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재질로 되어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T800이 보급되기 전 인간들과의 전투에서 주요 전력으로 사용되었지만 크게 위협이 되지 못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실상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빠져선 안 될 가장 중요한 기체, 바로 T800 모델의 터미네이터인데요. 터미네이터 1편에서는 사라 코너를 제거하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학살을 벌이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기체이며 2편에서는 저항군에게 개조돼 과거의 존 코너를 지키기 위해 보내진 든든한 조력자 역할로 등장합니다. 과거의 모델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까지 기체들은 고무 피부로 제작되었던 반면 T800은 완전히 유기체인 생체 조직으로 뒤덮여 마치 진짜 인간처럼 땀도 흘리고 상처 입으면 피도 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생체 조직이 늙기도 합니다. 체격 또한 인간과 비슷하여 구별이 굉장히 어려운 기체로 등장합니다. 또한 내골격은 강력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견고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일반 총격으로 끄떡없으며 근력 또한 상상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어 무식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이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작품 속에서 미래의 모습인 심판의 날 이후 다수의 T800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인간과의 전쟁에 대거 투입된 양산형 모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기체로 터미네이터 영화하면 빼먹을 수 없을 만큼 중요도가 있는데요.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는 외피의 생체 조직이 늙어버린 T800이 등장하며 업그레이드 없이 과연 어떻게 새로운 기체를 처치하는데 도움을 줄지 궁금하게 만드네요. 다음은 역대 가장 무서운 위압감을 보여주었던 모델인 T1000인데요. T1000은 액체 금속이라고 불리는 유동성 강한 금속으로 제작되어 여러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복제는 물론 단단하고 찌르는 무기 등으로 형태를 변형해 상대를 위협합니다. 다만 모든 신체가 액체 금속이라는, 즉 뼈대가 없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일반 화기에 파괴되진 않지만 많이 밀리는 듯한 방어력을 보이며 때문에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서 마지막 장면
사라 코너의 샷건에 밀려 궁지에 몰리게 되고 최후의 유탄 발사기를 맞고 폭발하며 온몸이 흩어져 중심을 못 잡고 용광로 아래로 추락해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음 모델은 T850입니다. 터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의 아놀드의 역할이 바로 T850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 등장한 T800과 같은 모델이 아니었냐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터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에 등장한 터미네이터는 T800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T850이라는 설정입니다. 어디가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그건 아마 T800은 조금 젊은 시절의 아놀드였다면 T850은 중후한 매력이 더욱 묻어나 있는 살짝 나이를 먹은 아놀드라는 점. 아무튼 터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에 등장한 건 T850이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T850을 힘들게 괴롭혔던 모델인 TX인데요. 터미네이터 영화 최초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한 기체였습니다. TX는 저항군이 포획한 터미네이터를 제거하기 위한 터미네이터라는 설정으로 일반 화기가 먹히지 않는 터미네이터에게 적합한 무기인 플라즈마 캐논이 내장돼 있고 이외에 다른 기계들을 해킹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며 정말 작정하고 터미네이터를 잡는 데 특화된 터미네이터입니다. 또한 인간보다 더욱 다양한 관절 범위가 있어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하며 골격 프레임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 금속으로 T1000과 같이 외형 변화가 가능하며 T1000의 약점으로 보였던 방어력 부분에서 TX의 내부 프레임으로 인해 T800과 같은 어쩌면 그 이상의 방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극 중에서 안습적인 모습으로 T850의 핵 연료 배터리 먹방을 시전하며 깔끔하게 제거돼버립니다. 다음은 터미네이터 4편 미래전쟁의 시작에서 등장한 마커스, 즉 TH 모델입니다. 인간의 신체 장기와 기계의 융합으로 탄생한 하이브리드 기체로 오직 마커스만이 유일한 TH 단 한 대가 되겠으며 존 코너를 제거하기 위한 터미네이터임은 동일하나 결국은 마커스의 인간적인 의지로 저항하며 존 코너를 구해내는데 큰 임무를 수행한 기종이죠. 앞서 말했듯 인간의 신체 장기가 결합된 모델로 생체기의 피해를 보면 생명에 지장이 가는, 즉 사이보그 형태의 터미네이터로서 완벽한 기계는 아닌데요. 때문에 존 코너의 생명이 위험해지자 자신의 심장을 이식하는 장기 이식 수술로 기계 반, 인간 반으로서 깔끔하게 생을 마감하는 TH였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 등장한 존 코너를 숙주로 삼아 병행된 T3000인데요. 미래의 기술에 걸맞은 나노 테크놀로지의 진수를 보여주는 기종으로 신체의 거의 대부분이 나노 입자로 되어 있어서 파괴 혹은 부서지는 것 없이 단순히 분해와 재조합으로 거의 불사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완벽한 기종입니다. 다만 나노 입자의 움직임을 방해로 자기장에 약하다는 유일한 단점이 존재하며 자석장갑에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파괴된 신체 일부는 다시 재조합되기까지 어느 정도 지연이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도 나노 기술을 잘 활용하여 T800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입자를 변형해 날카로운 무기로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 등장한 레브9입니다. 사실 이전 시리즈에 등장한 터미네이터는 스카이넷 혹은 사이버다인의 생산 제품으로 그에 맞는 모델명인 T를 사용해왔지만 이번 레브9은 변형된 미래의 리전이라는 슈퍼컴퓨터 혹은 인공지능이 개발한 모델로 TX와 비슷하게 외피는 액체 금속과 혹은 그 비슷한 그 이상의 무엇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 골격은 T800과 비슷한 견고하고 단단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브9의 가장 특이한 점이라면 내골격과 외피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여 마치 두 대의 터미네이터가 존재하는 듯 강력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인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정말로 인간과 비슷한 표정과 말투, 움직임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어 구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액체 금속과 같은 외피로 형태 변형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 공개되었죠. 혹여나 TX처럼 신체에 공격 가능한 무기들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레브9의 자세한 기능과 능력들에 대해선
10월 30일에 개봉하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역대 터미네이터 영화 시리즈에 등장한 터미네이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찾아본다면 더욱 다양한 모델이 있겠지만 영화에 주요하게 등장했던 모델 위주로만 설명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라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코믹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음 영상 업로드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프랑스 현지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소식들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매밀목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